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안전단속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자택에 변호인 외에 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자택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금 다발 액수는 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JTBC에 전해왔습니다. 근거 없고 사실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근거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 전 장관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연관성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와,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주인공으로 급부상해. 한덕수가 주인공 될 뻔했거든. 한덕수 내려와. 이상민이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야. 지난 2월에 경찰이 이상민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수사관들이 충격에 빠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다발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금액이 나오진 않는데 신규 변호사는 뭐 얘기를 하던데, 근데 뭐 아직 금액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5만 원권 돈다발이 에르메스 백에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고가의 명품백 8개, 9개 정도의 돈다발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명품 가방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택이 안 띄어진 명품 가방도 있다는 얘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뭐야? 많은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 언론 보던 놀랄 만큼 큰 액수였대요. 보통 현금을 이렇게 집에 이 놀랄 만큼 큰 액수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있으면 은행에 놓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러지, 누가 집에 현금 다발을 갖고 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명품백이 그렇게 많은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유추되는 부분이니까 수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는지. 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영장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돈이 그 수사관들이 이건 압수를 못했나 봐. 이제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걸 봤다는 것조차 언론 보도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내란과 관련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저는 일단 이상민 측 주장에 얼척이 없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지인이 집에 방문했다가 놓고 갔다고 했어요. 와, 이건 진짜. 그리고 근데 어제만 해도 아주 전면 부인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게 뭐 수억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수백만 원이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 저는 이 돈이요 최근에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요? 왜 최근이냐면, 보통의 정치인들은, 제가 10년 넘게 이 정치인들 보좌를 해봤는데, 보통의 이렇게 현금은요 대여 금고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대여 금고라고 해서 사물함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VIP들 딱 들어가가지고 삐삐삐삐 하고 딱 열면 착 열리는 그게 있어요. 네. 대중소로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보통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뭐 그림도 넣어놓고 땅 문서도 넣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검은 돈을 집에 이상민이 놔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밀항을 하려고 방송 마음에 들게 하는구만. 그렇죠. 의욕이 앞섰나요? 여기까지 하시죠. 밀항하려고. 이걸 받아가지고 어쩐지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 근데 나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선은 중요한 게 이상민이라는 인물 지금 조금 뉴스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소환하면 군에는 김용현, 민간에는 이상민이 있었던 거예요. 최측근.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선후배. 네, 선후배 사이인 거고 결국에는 경찰을 행안부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에도 이제 그 계엄에 투입됐던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인물인데 네. 돈까지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정말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가 회동 5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 5인방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발견이 됐으니까 누가 도대체 이 돈을 갖고 왔는가. 그러니까 출처 그리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받았는가.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은 한덕수 위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와, 이상민 대박이야. 네. 이상민이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야. 거의 뭐 아바타 내지는 신복. 예, 네, 지금 한 이제 몸으로 우리가 봐야죠. 좀 잊어서 그렇지 네. 최측근이야. 근데 돈다발이 있었다. 돈다발하면 우리가 계속 또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게 그 관봉이거든. 그렇죠. 관봉. 거진. 관봉. 네. 난 이거 보자마자 또 관봉 생각나가지고 김건희 생각이 나. 왜 이렇게 많은 줄? 나도 미친놈이지. 그럼 왜 그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왜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지. 상황이 똑같으니까 연상이 되죠. 아니 근데 저도 이상민 주변에 명품 가방에다가 고가의 명품 가방에다가 돈을 넣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김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미친 사람이야. 김 선생님밖에 안 나. 음모론인가? 그래서 김건희가 계속 핸드백을 교환했나?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미친놈이지. 예, 근데 이거는 다행인 게 특검이 굉장히 관심 있게 이걸 지금 조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건 다행입니다. 얼마나 있었으면 경찰이 놀랄 그러니까. 정도면은. 경찰이 웬만하면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압수수색 한두 번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복수의 수사관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야. 복수가 여러 명이 다 잘못 봤을 일이 없잖아. 복수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사진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요? 사진? 아니 근데 아, 압수수색 내용을. 나가면 사진은 찍지 않아요? 사진. 그렇죠. 어때요? 뭔가 지금 가능성이 있지. 자료들은 다 확보는 해놨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아직 그 우리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추측만 할 뿐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상민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고 들어가자마자 뭐 돈다발 나오고 명품백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규명이 돼야죠 반드시. 네. 복수 중요하네. 자, 그리고 이상민은요. 계엄의 밤 때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아, 문건. 쪽지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지금 그런데 재연도 그 합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죠. 멀리서 그런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네. CCTV 있는 거 몰랐지. 와. CCTV를 봤더니 아니 이상민 저 아주 그 머리 하얀 아주 점잖은 노인이 CCTV를 봤더니 계엄 문건을 보고 아이고 이 소중히 다뤄야겠구만. 아이고 이 소중한 문건 하면서 이걸 챙겨가지고 나가더래. 와.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와. 내란 공범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아니 과거에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그 문건을 그 소중하게 다뤘던 문건을 집에 가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한덕수. 아 한덕수 예, 얘기. 그거 지금 한덕수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건 한덕수야. 이상민. 요건 이상민. 그건 한덕수. 그럼 이따 한덕수 얘기 나올 때 불러주세요. 한덕수 얘기 오늘 안 하는데요? 안 하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이라 잘 안 보여요. 이 사실 가까이 있는 것도 뭐 읽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모지야 자기가? 아니, 몽골이 몽골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소모주는 청각과 관련된 아 그래? 부분인데. 그러면 600만 불의 사나이냐? 어쨌든 이게 말이 안 된다. 소모주는 청각, 뒷주머니는 야, 한덕수. 야 어쨌든 아 거기 또 여성이. 어쨌든 그렇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저기서 헌재에서 저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걸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단전단수란 걸 볼 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걸 볼 수 있는지 왜 전화는 그리고 왜 하냐고 소방청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지시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아니 근데 일이에요. 이상민은 이미 저 지금 헌재에서 증언한 것도 뭐 잠깐 얼핏 이런 식으로 자기가 수식어를 쓰는 게 내용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네. 결국에는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누굽니까? 그 안가 비밀 회동의 주역 아닙니까? 주역입니다. 그냥 내란의 몸통 그 자체예요. 이상민은. 그렇습니다. 아 내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 이상민은 진짜 이제 앞으로 빈 못 봐요. 못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단전단속 관련해가지고 지시했잖아. 네.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 허석권 아니, 청장이. 그리고 실제로 계엄군이 그 국회 밑으로 들어가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봤잖아요. 단전단서랑 그렇지. 갔잖아요. 네. 불 꺼진 거 봤지. 다 봤는데. 그리고 서울 본부장도 총장한테 연락 받고 또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숨만 쉬면 거짓말이에요. 네. 숨만 쉬면. 그거 잊지 마시고 종편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 아, 물어봐야 하죠. 아니, 안 물어보는데. 아, 그게 또 저는 종편에 항상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나가요. 시스템이 있구나.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안 물어봐? 내가 여기서 물어보면 여기서 답하면 되지. 아니 근데 안 물어봐도 그냥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곧 잘리지. 나만 개편되어 있지. 아, 생계니까 또. 네. 그러다가 잘린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또 자르는군요. 예, 그래서. 잘라요. 종편에서는 보수에게 좀 불리한 건 이슈를 다루질 않아요. 아, 아예 그런 다루질 이슈 않고. 빼버려 그냥.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절레절레 하면서 또 가면 열심히 하시네. 그래서 이따가도 전래질을 여러분 지금 막 표정 썩은 거 보셨죠? 이따가 또 이제 몰래 나갈 거든요. 그 종편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안 나가거든 끝나면. 야 네. 오늘 없어. 그래서 한덕수는 종이뭉탱이 다 들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상민은 내용 다 확인하고 이거 챙겨서 갔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CCTV에 다 포착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구속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에서 이게 뭐 그냥 몇 억 수준이 아닌 네. 굉장히 큰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지난 2월입니다. 올해 2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죠? 7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거는 6월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2월에는 이제 한창 탄핵 심판이 아마 진행되고 있었다,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경찰이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현금 다발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혼자 압수수색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액수가 이제 거액이고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당연히 몇 억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몇 억은 수사하다가 많이 보잖아요. 장롱 열면 몇 억 나오게 하잖아요. 항아리 팔면 그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장롱 열면 몇 억이 있어요? 청문회 때 들었던 얘기가 네, 생각이 있잖아요. 나네요. 그건 아니에요. 출판 기념회.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 이제 몇십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란 특검이 그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 갔던 경찰들을 불러다가 네. 확인을 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저는 걸. 재력가인 윤희석 대변인도 그 정도의 돈은 집에 없을 거는 아니 지금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억 집에 있으세요? 현금으로? 이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제 뭐 들리는 거는 32억 네. 보도서 보도. 32만 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너무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고급 백에 9개의 백 속에 현금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합이 32억이었다라는 건데, 영화들 보면은 통상 이렇게 뇌물을 줄 때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와이프를 불러서 사모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백을 주잖아요. 네. 보면 그 백도 비싼데 열어봤더니 아. 이렇게 지폐로 이렇게 빼곡하게 꽉하게 있는 쫙.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장면 아닙니까? 보면은 유상민 장관이 실세 중에 실세였고, 네. 사실상 그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고 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끝까지 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음에도 지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권진보다 더 위에 권력의 정점이 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원래 현금이 한 몇 천만 원 이상만 인출해도 은행에서 무조건 이거 저 FIU 같은 데서 다 이거 확인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인가 그럴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진짜 집 살 때 뭐 이렇게 이체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한 뭐 몇 억 이렇게 만약 인출하거나 몇십억 단위가 되면 이거는
은행에서 인출할 수는 없는 돈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 최소 300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예 그냥 전에 관봉권처럼 어디 그냥 한국은행에서 통째로 받은 건지 이거 현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이상민 전 장관의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진술들을 확보한 만큼 이 돈이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은 아닌지 내란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돈다발 의혹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 대다수 국무위원과는 달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문제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전파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앞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전 장관 진술과 CCTV 영상이 배치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과 함께 내란에 동조한 핵심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뿐 아니라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갔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뿐이라고 했지만 계엄 수사에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아직은 뭐 확인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만 2월 달이면 그때는 이상민 장관이 아마 탄핵당하고 뭐 좀 복잡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기본적으로 현금이 대한민국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뭐 조금 몇 천만 원만 이제 찾으려고 해도 일단 은행에 시중은행 지점에 시제가 현금이 한 1억 내외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이 갖다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려고 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기도 하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텔러가 앞에 있는 창구 직원이 친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쓰세요? 하면서 그거 다 이제 적어가지고 보이스피싱? FIU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친한 척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억은 있을 수가 없는데. 좀 이례적이고 뭐 어떤 뭐 인사청탁 뭐 그런 걸로도 좀 그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 로또가 돼도 이게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은 하지 않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1등하면 얼마죠? 오징어 게임을 하셨나? 456원. 456원. 이분이 오징어 게임을 했을 리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받은 돈인지 여러 번에 나눠 받은 돈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대목이긴. 적어도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그 뉴스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2월에 이제 경찰들이 확인했다는 거고, 그 아마 복수의 경찰들이니까 아마 거짓일 가능성은 매우 좀 적은 것 같은데, 만약 2월에 몇십억이 집에 있었다 치고, 그 지금까지 그게 잘 보관돼 있을 가능성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처분을 빨리 막 그 몇 달 사이에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2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의 쌓아놓으면 돈 냄새가 진동할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업 정도 수준에서만 가능한 양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걸 일단은 더 밝혀진 게 없으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상민 전 장관은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 난 집에 없었고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상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보통 물어보진 않아요? 혐의가 있지 않더라도? 근데 그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경찰관들도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현장 통제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진은 찍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네. 아, 그랬을 수 예, 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뭐 경찰 무슨 저 빨간 테이프 같은 거 둘러놓고 여기 이제 접근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정도도 못 하나? 뭐 당장 뭐 그러니까 경찰 지휘부에 보고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때 아, 당시 그 정도 상황은. 큰 금액이면. 근데 그게 다시 돌아 내려온 지시가 뭔가 네. 좀 무말성 지시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별도의 수사로 이어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현직 장관의 집에서 그 정도 거액이 나왔는데 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그 밖걸로 돌았던 게 김성훈 경호처장 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다발이 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성훈 차장은 이제 다른 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서 아, 그래요? 다른 게 뭡니까?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좀 뭐 입에 담기 힘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에이 그게 뭐 그냥 지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좀 구체화되는 걸 보면 그래요? 그 당시 그게 한 두세 달 전 아닌가요? 그렇죠. 한 그때가 얼마 안 그러니까 되지. 그 전에 있었던 그 밥글이 사실성이 높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입에 담기 어려우시면 글로 잠깐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아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 그러니까 기사였던 아까 뭔가 봤어요 저도. 근데 뭐 아무튼 뭐 사람이 있었다고. 뭐라고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인데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아, 부적절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관계가. 그때 네네네네. 있었는데 그게 아. 우리 가족이었나 이제 그런 의심이 그때 아, 우리가 한번 했었던 네네네.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입에 확인한 게 담을 아니기 수가 때문에. 없네요. 안 담아요. 네. 안 그럼 담겠습니다. 요거는 경찰이 담당한 거네. 그때 압수수색이 그랬을 거예요. 경찰이 네, 했죠. 그럼 경찰 개혁이네 그 이거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요건 경찰 개혁. 다 해야죠.